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부처는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동맹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북한 위성을 분석 중이라며 북한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21일,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내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백악관은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우주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 21일 오후 10시 43분경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약 3시간 뒤인 22일 새벽 신형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돼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며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So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the DPRK's unlawful launch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on today.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 일본 등과 협의하며 북한이 쏜 발사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DPRK's launch of a space launch vehicle and are consulting with ROC and Japan, as well as other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So I can confirm that we are aware of that, but we're still assessing the success of the launch. 한편 이날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발사가 한국 등과 달리 명백한 불법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직후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행정찰을 제한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 연설을 통해 한국과 영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런던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한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해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의 양국 관계 격상을 알리면서 특히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Last spring, the United Kingdom forces participated in the Korea-United States
combined exercise for the first time. We are building new mechanisms for intelligence sharing and cybersecurity cooperation. Together, we will tackle North Korea's WMD threats. 윤 대통령은 특히 두 나라는 가상화폐 탈취와 기술 해킹 등 국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한국 전쟁에 참석한 영국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고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국빈 방문이 앞으로 한영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것과 피해 여부 확인, 철저한 정보 분석 등을 지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견을 통해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北朝鮮に対してはすでに厳重に抗議をし、最も強いこの口調で非難をいたしました。人工衛星と称したとしても弾道ミサイル技術を使用した発射、これは明らかに関連する国連決議違反であります。また我が国の国民にとってこの安全に関わる重大な事態です。 기시다 총리는 그러면서 계속 추가 정보를 모으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미국, 한국과 함께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를 지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식 장관이 이날 새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시 연합 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과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 장관은 효력 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당시 서해와 남해에 배치된 해군 이지스함 등이 발사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며 북한 발사체의 1단 추진체 등 해상 낙하물을 수거해 북한 로켓 기술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계획보다 하루 일찍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21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보도를 보았고 현재 사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다음 주 IMO 이사회가 열린다며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밝혔지만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북한의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한일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진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위성 발사 실패 때도 성공을 했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사오 달그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도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했는지 파악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두 전문가 모두 이번 발사와 관련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은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체 기술력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정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기 개발과 맞바꾸고 있다고 북한 상류층 출신의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탈북 전 북한의 선박과 석탄 수출에 관여했던 이현승 연구원은 21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군사정찰 위성 1개를 발사하고 운영하는 데 거의 10억 달러가 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정보기술 IT 일꾼으로 근무했던 탈북민 A씨도 북한 당국은 국내외 노동 착취를 통해 무기 개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IT 인력도 임금의 85% 이상을 국가에 강제로 상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 출신인 허강일 씨 역시 일제강점기보다 더 악랄한 수탈과 강탈, 강제노동이 김정은 정권의 대명사가 됐다며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곧 신년사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허위 선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 실장은 지난 6월 한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난 5월 실패한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투입된 비용은 전체 북한 주민들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면서 빈곤의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